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원통좌표계를 다루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왜 원통좌표계를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왜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원통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 우리의 학습 방법에서 더 유리할까요? 또는 더 효율적일까요? 틀림없이 더 효율적이니까 배우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이 생각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큰 분야에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대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고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틀림없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거잖아요. 근데 그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를 기술할 때 좌표계에 따라서 각 점이나 그러니까 그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점이나 벡터 같은 것들이 변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한 좌표계를 잡아서 공간 내에서 모든 점이나 벡터 같은 것들이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실제는 비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교좌표계를 기준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직교좌표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통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구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등등등 하는 좌표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게 직교좌표계를 다룰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직교좌표계에서 원통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점이나 벡터들을 유일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장 같은 것들을 배울 때 거기에 보면은 구대칭성도 있고 또 하나 원통대칭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교좌표계에서 구좌표계 또는 원통좌표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훨씬 더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하고 편하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것처럼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원통좌표계를 다뤄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순서를 처음에는 직각좌표계하고 그리고 원통좌표계 사이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개의 관계식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통좌표계에서 우리는 위치 벡터를 표시를 해야 돼요.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원통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위치 벡터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하고 여기에 단위 벡터가 붙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결정을 하려면 여기에 단위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이런 벡터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렬 형태를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목적은 뭐고 무엇을 한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기에 원통좌표계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X축, Y축, Z축이라고 놓고 그리고 여기에 P점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먼저 여기에다가 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서 X, Y, Z축에다 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은 먼저 직각좌표계 구조를 먼저 그 머릿속으로 감을 잡아요.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요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가운데 중심축이에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원통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만큼 원통을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아까 잡았던 그 육면체하고 원통하고 오버랩을 시켜요. 이해갔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고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를 쓰게 되면은 X, Y, Z로 요 점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좌표계를 도입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점이나 벡터를 유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과학적으로 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면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통좌표계를 쓸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통좌표계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어떻게 돼요? 루하고, 그리고 또 하나 파이라고, 위삼각이라고 하는 파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Z축 방향의 Z라고 하는 세 가지로 로, 파이, Z로 요점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요점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원점 기준선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어요. 물론 여기는 직각으로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내리고 Y축에 대해서 수평으로 내리고 그리고 XY 공간에다가 룰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위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위각은 X와 Y 공간 내에서 XY 평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기 종이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XY 공간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잠깐만. 여기 A4 용지가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평면인 거예요. 이 평면 내에서 파이라고 하는 각도는 어떤 걸 결정을 할 거냐면 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룰을 생각을 하면은 룰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XY 평면으로 선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분은 Z축하고 수평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점부터 시작해서 그 점까지 이렇게 길이를 그었어요. 여기가 루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통좌표계에서 원통의 중심축부터 시작을 해서 표면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루라고 내렸어요. 물론 여기에 중심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파이는 XY 평면 내에서 X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파이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Z를 결정을 해야죠. Z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직각좌표나 또는 원통좌표기도 똑같겠죠. 이전까지 이렇게 선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는 Z를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 Y, Z 그리고 로, 파이, Z가 도대체 기하학적 공간 내에서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 하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실제 이제 우리는 프로젝션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 둘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로 벡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X축을 중심으로 수평한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길 때고 다시 Y축으로 이렇게 수평한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이쪽에 틀림없이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 이만큼 길이는 여기 길이나 물론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여기 길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가 각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에요. 직각. 그러면 이쪽은 어떤 꼴로 표현되겠어요? 여기는 코사인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다가 코사인 파이만큼 지금은 파이죠. 코사인 파이만큼 크기 성분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X라고 하는 자체는 로 코사인 파이예요. 그리고 이만큼 길이 여기는 Y의 길인 거죠. 이만큼 길인 거죠. 그걸 수평 이동해 두면 여기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Y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한다면 로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조금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직각인 거고 그리고 사인이 빗면분의 높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로 사인 파이 꼴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계식을 찾았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Z는 그대로 똑같이 Z예요. 그렇죠? 원통을 그냥 우리가 Z축 방향으로 중심을 놓고 늘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하학적 공간 내에서 X, Y, Z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 그리고 우리가 원통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Z로 써야 되는데 로, 파이, Z하고 X, Y, Z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거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먼저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시각화를 시켜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시각화된 거를 논리에 맞게 다시 말해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논리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논리를 전제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로 직각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쪽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로하고 파이하고 Z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원통좌표계하고 직각좌표계 사이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여기 있어요. X라고 하는 길이는 로 코사인 파이로 쓸 수가 있고 Y는 여기서 구했어요. Y는 로 사인 파이로 쓸 수가 있고 Z는 Z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로, 파이, Z로 표현된 다시 말해서 원통좌표와 직각좌표계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는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것도 이 기하학적 구조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로라고 하는 거는
로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XY 평면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분을 이렇게 하나 그려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여서 금방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의 빗면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y의 제곱을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빗면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요소 파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직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밑변은 x가 될 테고 높이는 지금 y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타가 여기 지금은 세타가 아니라 파이죠. 파이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여기 탄젠트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아크 탄젠트 형태로 써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z는 이쪽에서도 말했듯이 똑같아요. 두 개가 이렇게 똑같게 z를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위치 벡터를 결정을 할 거예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직각좌표계가 있을 때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A 벡터라고 한다면 그냥 크기와 단위 벡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미소요소 구할 때도 했고, 그쵸? 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원통좌표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 A를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식은 뭐냐면 이거는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건 조금 아까 점으로 누락한 건데 이제 벡터로 누락할게요. 위치 벡터를 그리려면 이 원점부터 시작해서 점까지 이렇게 벡터를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벡터를 그려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직각좌표계일 때는 x의 크기, y의 크기, z의 크기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크기에 각각 이렇게 단위 벡터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있고 방향과 크기 그리고 3차원 공간 내 이러니까 얘가 조금 아까 여기서 그렸던 이렇게 그린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게 될 거예요. 단지 위치 벡터 이름을 A 벡터로 정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원통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금방 직관적으로 오죠? 왜냐면 바로 앞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x, y, z가 있으니까 이쪽을 쓰면 되겠네요. x는 로 코사인 파이, x는 로 코사인 파이, 그리고 단위 벡터가 있고, 그리고 y는 여기에서 로 사인 파이 단위 벡터가 있고, z는 그냥 z예요. 그러니까 z가 있고 z축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x, y, z축의 단위 벡터하고 여기서 보면은 로 파이 z축의 단위 벡터가 있을 테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그림을 잘 그려서.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거를 대수적으로 풀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 게 좋냐면 대수적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잠깐만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위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정의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벡터의 정의부터 알면 되죠.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요. A라고 하는 벡터는 A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단위 벡터를 이렇게 모자를 씌울게요. 지금은. 그러면 단위 벡터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있는 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머릿속으로 이해갔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여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각 축에 대한 단위 벡터 성분만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축에 대한 단위 벡터 성분만 빼내고 싶으면, 그리고 여기 함수를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는 루나 어딨죠? 파이나 z 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벡터를 편미분해주면 되겠죠? 크기를 편미분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빼내려고 하는 그 요소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루 성분, 그리고 A의 파이, 그리고 A의 Z 성분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벡터하고 벡터의 크기를 각 성분, 요걸 구하려니까 그놈으로 편미분해주면 요값만 나올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파이 성분만 구하고 싶으면 A 벡터를 파이로 편분해주면 요 성분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여기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위에 걸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계산을 하고 두 개를 나눌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저쪽에 보면은 우리가 A의 로 방향, 그러니까 원통 좌표계의 그 단위 벡터 요소인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벡터 A를 로로 편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벡터 A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로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로가 떨어질 테고 코사인 파이만 남겠죠. 그리고 단위 벡터가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똑같이 로로 편미분하기 때문에 로가 떨어지고 사인 파이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로가 없죠. 없으면 여기는 상수 처리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쓴 게 여기는 요 값이에요. 이해갔죠? 자, 그리고 여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크기는 여기에서 이거를 제곱시키고 이걸 제곱시켜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두 번째 크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의 파이가 될 거예요. 지금 단위 벡터는 크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식이 나왔어요. 어떤 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되는 거죠. 1을 루트에서 빼내면은 그대로 1이에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쉽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A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두 개로 여기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1이니까 이 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을 이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로 나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이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1번식이라고 일단 놓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도 똑같고 세 번째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번에 보여줄게요. 여기는 뭘 가지고 편미분을 하는 거냐면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파이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로 바뀌겠네요. 여기는 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위쪽하고 아래쪽을 한 번에 보여주고 나눈 것까지 한 번에 보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한번 따라가서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파이로 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단위 벡터가 붙을 거예요. 여기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제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뀌고 로는 그대로 써주고 단위 벡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하고 무관하죠? 없죠? 그러니까 상수 취급해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를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로의 제곱, 사인의 제곱, 그리고 로의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를 로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또 나왔네요. 이 값은 뭐라고? 여기에서 1이죠? 그러면 남는 거는 로의 제곱밖에 없어요. 이거를 루트 안을 벗겨내면은 그냥 로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가지고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 식에서는 로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 단위 벡터 그리고 여기 플러스 코사인 파이 그리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만 남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식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거를 편미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로 파이까지는 했고 Z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 Z라고 하는 걸 가지고 편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두 항에서는 Z 성분이 없으니까 다 0으로 취급이 될 테고 여기는 Z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벡터만 남네요. 단위 벡터만 남고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요?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니까 1이 될 테고 이거로 나눠주게 되면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의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값만 이렇게 남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좌표계와 그리고 원통좌표계 사이에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2번, 3번씩을 조 위에다 세로 쓸 거예요. 세로 쓰고 나서 이제 이거를 행렬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번, 2번, 3번씩을 조 위에다가 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게 방금 1번씩, 2번씩, 3번씩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방정식은 지금 보면은 X, Y, Z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의 요소로 로, 파이, Z라고 하는 원통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원통좌표계의 요소로 직각좌표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행렬로 처리를 해도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값을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 파이 z, 다시 말해서 원통좌표계의 요소를 가지고 직각좌표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바뀔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둘 사이에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 그리고 직각좌표계 사이에 단위 벡터 사이에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5번식을 이렇게 된 위치 벡터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 위치 벡터잖아요. 값을 들면은 먼저 A의 X값이 여기로 들어올 테고 A의 Y라고 하는 단위 벡터 그리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로 파이 Z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분별로 단위 벡터별로 묶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값을 대입을 해요. 값을 쭉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로 파이 Z로 묶어주면 돼요. 항을 묶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은 똑같이 어떻게 전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쪽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똑같이 이쪽은 원통좌표계에서 위치 벡터인 거죠. 단지 여기를 크기로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 벡터가 원통좌표계의 요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A로 A파이 AZ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여기에다가 값을 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X, Y, Z로 각 성분별로 서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의미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가 다음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A 로 방향 그리고 여기는 A의 파이 방향 여기는 A의 Z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만큼 부분이 뭐겠어요? 틀림없이 여기는 로 방향의 크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파이 방향의 크기일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Z 방향의 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로의 크기, A 파이의 크기, A의 Z의 크기로 괄호 안의 항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밑줄 그은 부분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똑같겠죠?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논리하고 똑같이 여기에서는 A의 X 그러니까 직교좌표계에서 X축 방향의 크기 여기는 직교좌표계에서 Y축 방향의 크기 여기 단위 벡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Z축 방향의 크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행렬로 바꾸는 거는 정말로 쉬워요. 여기서 행렬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잘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아래에다가 이걸 써봐요. A의 로는 하고 이만큼을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A의 파이는 하고 이만큼을 써요. 그리고 그 뒤에 A의 Z는 하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세 개 항으로 내림차순을 써요. 그러면 이제 행렬꼴이 보여요?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쪽에 조금 아까 제가 세 개의 항으로 쓰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로 파이 Z가 있을 테니까 로 파이 Z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 한 칸, 두 줄, 세 줄을 분할해서 쓰게 되면은 앞에 요소만 쓰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기에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그리고 0, 0, 1,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직교좌표계의 성분 A의 X, A의 Y, A의 Z를 이쪽으로 열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꾸면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면 해보면 돼요. A의 로라고 하는 거 A의 로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의 AX 코사인 파이의 AX 이 값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사인 파이의 AY 그러니까 여기 사인 파이의 AY 그렇죠? 그리고 0을 곱하면 0 그러니까 더 이상 없을 테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A의 파이니까 이렇게 곱해봐요. 이 값 나오고 여기를 여기다 곱해봐요. 이 값 나오고 그리고 0이니까 0 그리고 마지막 이 값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A의 Z니까 A의 Z라고 써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앞에 두 값이 없죠? 그러니까 곱하면 0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A의 Z만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쓰나 똑같죠? 우리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식으로 이렇게 구했으면은 또 하나 유용한 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직각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원통좌표계를
벡터 성분으로 변환하는 행렬을 구한 거죠. 그렇죠? 여기가 직각좌표계인 거니까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 벡터 성분의 변환 행렬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역함수도 역변환도 통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변환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요만큼 부분을 앞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역변환이다 해서 이렇게 인버스항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된 거죠. 여기는 로 파이 z, 다시 말해서 원통좌표계의 요소를 가지고 크기 요소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x축 방향에 여기는 원통좌표계를 가지고 이쪽은 직각좌표계죠. 그걸 변환할 수 있는 행렬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럼 저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ax 이만큼, ay 이만큼, az 이만큼 한 양을 가지고 세로축으로 먼저 써봐요. 그런 다음에 행렬하고 역행렬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보면 쉬워요. 여기 곱하면 여기는 A 로에 여기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가 나올 테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A 파이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나올 테고 0은 0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이쪽 항도 곱해보면 알아요. 곱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A의 Z만 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넘겨주고 인버스를 붙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 이쪽에서는 위에서는 원통좌표계를 직각좌표계의 벡터 성분으로 변환하는 행렬을 찾은 거예요. 요만큼을 찾은 거예요. 원통좌표를 직각좌표로 변환할 수 있는 벡터 행렬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겠죠. 여기는 직각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는 행렬을 찾은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역변환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각좌표계하고 그리고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적어도 한 번쯤은 풀어봐야 돼요. 적어도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를 결정을 할 때 이쪽이나 이쪽을 결정을 할 때 실제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아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대수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의 정의를 이용해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를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편비분해서 이 값을 찾아냈어요. 근데 실제는 저거를 우리가 원통좌표계하고 직각좌표계를 오버랩 시켜놓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단위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그린 다음에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실학습한다 생각하고 꼭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줄 거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어떤 게 남았냐면 우리가 구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구좌표계도 여러분들이 대수적인 방법으로 꼭 한번 구해봐요. 이것처럼 그때는 구좌표계일 때는 실제는 잘 이게 기하학적 구조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입체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래 증명하듯이 대수적인 방법으로 꼭 한번 계산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